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이는 라디오 원보라 DJ를 맡은 손다정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원보라 DJ를 맡은 만큼 여러분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들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보라 1부는 궁금온으로 진행이 됩니다. 궁금온은 여러분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궁금했던 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원자력 안전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답을 받아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일주일 동안 질문을 받았는데요. 총 182명의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정말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엄선해서 질문을 뽑아서 미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직원분들의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가기 전에 저희는 광고부터 보고 돌아올게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백진주 씨도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견학을 갔었는데 원자력 발전소도 처음이고 원자력에 대한 정보도 처음이라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생소한 기관인데 어떤 곳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가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원자력은 들어봤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 주세요. 우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규제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원자력 사용으로 생기는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돼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자력 시설과 방사선 사용 기관, 기업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 궁금하시죠?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먼저 사업자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후 운영을 하고자 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원자력 시설이 있는 곳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이 안전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만약 우리나라에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자,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 작업을 관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원자력 규제 기관들과 협력도 하고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 좀 아시겠나요? 이제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번 질문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 스피드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60초 동안 최다 질문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이는 라디오는 원보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하니. 원전마다 지역사무소가 있어요.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매일 원전으로 출근합니다.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사건,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곳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과 추석 황금 연휴로 즐거우시죠? 하지만 원안위 직원들은 9월에서 10월은 국감 시즌이라서 단풍 구경 못 갑니다. 추석 연휴 못 즐깁니다. 아우, 철야 근무라도 없으면 다행이래요. 요즘 들어 다행히 지진과 태풍이 뜸하네라고 하면 바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태풍, 지진이 발생하면 강도에 따라서 바로 비상 소집이 된다고 합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30분 내에 발전소를 출동해야 해서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잘 때도 스마트워치를 빼고 자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원안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센스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 원보. 여러분, 저는 광고 보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최대한 빨리 대답을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저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궁금했던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울 중랑구에 사는 표수연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원자력이나 방사선 하면 떠오르는 큰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잖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가 무엇일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2018년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이랑 2023년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2018년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은 신체에 직접 닿는 침대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정말 컸었는데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뉴스만 기억에 남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대처 방안은 어땠는지가 잘 기억에 안 남죠.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원안위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당시 원인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방출됐던 것이라 해당 제품들은 회수 및 교환이 되었고 이 사건 이후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바로 원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바다는 안전한지 방류 첫 해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매년 보고서를 공개해왔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매년 감시 정점을 늘려서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수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들과 매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시죠? 아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다고요? 저 그럼 이제 안 읽을래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이어서 가봐야겠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미경 씨의 질문입니다. 늘 원자력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어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5년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계획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올해 원안위가 어떤 일을 할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올해 원안위의 목표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데요. 2025년에 원안위가 집중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상시 검사 제도가 있는데요. 원안위가 작년에 상시 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래 원전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할 때 검사 기간 동안에 원전을 정지시켰는데 이 상시 검사 제도로 인해 원전을 가동하는 중에도 안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서울 원전 1호기에 시범 적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상시 검사 제도를 다른 원전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규제 체계도 도입입니다. 안전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안전 규제 체계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
그럼 원한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을 가졌단 거. 원한이 직원분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세요. 네, 아쉽지만 원보라 일부 궁금호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첫 시간은 어떠셨어요?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네? 좋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원한이 응원 메시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멋진 활약으로 2025년 많은 사랑받길 바라요. 새롭게 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 앞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원보라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